자, 보자. 간만에 개념 노트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운 모든 내용들, 그치? 다항식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식을 세웠던 2차 방정식까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판별식 이런 것들 있지? 그거를 다 포함해서 함수의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너는 나중에 영상 틀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는 0.1초라도 들어가 있기만 해봐. 자, 보자. 보통 2차 함수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는데 모든 조건은 우리가 다 쉽게 세울 수는 없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ax 곱더기 bx 더기 c라고 둔 다음에 무작정 때려박았다가는 아예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나올 거다. 그 예를 또 이따가 문제로 보여줄 거고 보통은 문제에서 예로 다 설명해주면서 하는데 그 전에 오늘은 한번 싹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갈 거야. 자, 보자. 보통 우리 꼭지점 좌표를 줄 때 이건 어렵지 않지. 그냥 세우면 된단 말이야. 이거 아는 대로. 그치? 근데 엑셀편을 줬을 때 또 2차 방정식 근을 아는 것처럼 풀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이건 이제 필수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게 하나가 있지. 두 점을 지나는데 y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난다. 이거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렇게 식을 세웠고, 그치? 그래서 알파를 넣어도 k, 베타를 넣어도 k가 나온다면은 알파 넣어도 0 되고 k 나오게, 베타 넣어도 0 되고 k 나오게, 그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꼭 바로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 자, 이거지. 지금 얘 기준으로 자, 이거는 k라는 방정식이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 그냥 알파를 넣어도 k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k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러니까 얘는 얘랑은 좀 다른데? 식을 괜히 이렇게 썼네? 자, 그냥 봐봐. fx는 k라는 게 x는 알파, 베타를 해로 갖는 거거든. 그게 지금 이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fx-k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해를 갖는 거잖아. 그래서 fx-k라는 것 자체가 뭔가 2차 함수를 2차 함수 a라고 했나? a에 x-알파, x-베타 이렇게 쓰고 이 항에서 나머지가 k로 나온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뭐 넣어서 뭐 나온다. 자, 생각해봐. 봐봐. 알파 넣어서 k 나오면은 x 빼기 알파로 나왔을 때 몫이 얼마에 나머지 k 이런 거 아니었어? 알파 넣어서 k, 베타 넣어서 k면은 x 빼기 알파로 나왔을 때도 나머지 k 나와야 되고 x 빼기 베타로 나왔을 때 나머지 k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 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2차식이니까 몫은 딱 a밖에 안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슨 생각 할 수 있냐면은 분명히 나머지 정리해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이렇게 뭔가 정보를 두 개를 주고 이 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치?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세우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직선식을 세우면 그냥 y는 k일 뿐이야. 그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확장해서 자, 이게 이제 잘 없는 내용인데 아니 물론 있긴 있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활용해서 식을 바로바로 세우는 풀이법들은 웬만한 해설지들을 뒤져봐도 다 없어. 자, 뭐냐? 두 점을 지나가는데 x좌표가 알파고 x좌표가 베타다 이거야. 2차 함수에 위차 함수 위에 2차 함수가 있으면은 어느 이 두 점 지나간 정보를 주는 거야. 두 점을. 아니면 가끔 점 3개 줄 때도 있지. 그럼 점이 2개나 3개 같은 거 주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2차 함계수를 1이라고 주고 보통 점 2개 주면 다른 정보 하나 줘. 2차 함계수 알려다고 치자. 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정보 2개 주면은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둔 다음에 넣고 연립한단 말이야. 아니면은 점을 3개 주면 어떻게 해? 점을 3개 주면 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넣고 3개짜리 연립한단 말이야. 얘는 그렇다 치자. 2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3개짜리는 교과 과정이 이제 없다니까?
근데 문제를 사실 내면은 보통 어떻게 치사하게 주냐? 상수항 같은 거 있지, y절편 같은 거. 얘를 아예 점 하나를 0,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럼 얘 아니까 두 개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또 그걸 그것까지 못 챙겨가지고 옛날에 있는 문제들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쓰다 보니까 3개짜리 연립을 그냥 깡으로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자, 근데 아예 그 어떤 연립도 안 하고 싶다 이거야. 그냥 정보를 처리해서 바로 식을 쓴 다음에 필요한 걸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걸 둘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알파 넣어서 얼마 나오고 베타 넣어서 얼마 나오면은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분명히 2점 지나간 직선인 거는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지나가는 점 2개를 알려주면 이렇게 이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인수 만들어내고 몫이 얼마에 그 나머지는 이 A, B를 지나가는 직선식을 세우면 되지 않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위에 점을 주는 것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자, 2차 함수가 지금 계속 2차 함수는 지금 fx라고 앞에 써놨어. fx고 어떤 gx라는 직선하고 2점에서 만난다고 주는 거야. 보통은 x좌표를 주거든 y좌표는 잘 안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함수에서 x좌표만 가지고 웬만한 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 함수값 갖고 하는 거는 뭐냐? 마지막 미정계수 하나 대입해서 확인할 때 쓰는 용도지 그 외에 함수값은 잘 쓰지 않아. 그래서 x의 변화만으로 지금 이 주어진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 이 해석이 되면 고난도 문제들도 쉽게 풀릴 거고 이 해석이 안 되면 두고두고 어려운 거지. 근데 그럼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미적분원에 가서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야. x가 얼마일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야 돼? 라는 것들이 해석이 돼야 돼. 오케이? 근데 2차에서 그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과연 3, 4차를 해석할 수 있을까? 택도 없지. 자, 그러면 방금 봤던 거랑 사실 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직선하고 2점 만나면은 그 만나는 x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나머지가 그 직선일 거다 이거 아니겠어? 방금 전에 이 상황을 거꾸로 한 거잖아. 그치? 조건을 조금 거꾸로 준 거잖아? 이제 여기까지가 주로 많이 쓰일 거고 이거는 특정한 케이스에서만 쓰이는 건데 엄청 많이 쓰이진 않아. 근데 이 조건에 걸맞는 상황이 나오면 강력한 거야. 맨날 접하는 거 놓으면은 뭐뭐 갖다가 놓고 판별식은 0 하고 막 때려박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일단 얘도 어디서 체크할 거냐? 아는 거부터. X축에 접하는 거. X축에 접하는 거 알지? 완전 제곱식인 거. 그러면은 이번에 X축이 아니라 어떤 직선이랑 접하는 건 뭐냐 이거야. 어떤 직선이랑 접하는 게 뭐냐. 이런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얘가 F, 얘가 G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열심히 봤었던 그런 거 있었지. 뭔가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 때 어쩌고 하는 거 있었지. 그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접선이야. 여기가 알파인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은 우리가 판별식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미분까지 활용하면은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 미분까지 활용을 하면. 아니면 나머지 정리해서 제곱으로 한 나머지 갖고 활용하는 방식들이 있었지? 이거 실제로 그래 알파 넣으면은 F알파 나오니까 당연히 얘도 어떻겠어? 알파 넣으면 얘가 0이니까 얘도 알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F알파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이 GX자체를 어떻게 쓸 수 있냐? X-알파를 갖고 있어. 거기에 뭔가 1차항 계수가 있겠지? 다음 더하기 F알파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뭐야? 기울기가 B고 알파, F알파를 지난 직선 아니겠어? 그치? 이거 갖다 실제로 이 B를 갖다가 구해보면은 우리 왜 저기 나머지 정리해서 어떻게 했어? 다시 얘를 결로 이항한 다음에 이거 하나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찾았잖아. 그치? 근데 그때 얘가 사실은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라서 미분에서 얘 기울기를 구해놓고 나면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물론 판별식 갖고 활용할 수도 있고 원래는 판별식 갖고 활용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이 상황들을 좀 기억해 놓고 근데 봐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이제 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봐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알파고 베타일 때 얘가 G이고 이게 F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F가 X-알파에 X-베타에 더하기 G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아니었어? 여기 최고창에서 얼마 있고? 그치? 근데 이때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이제 겹치면 어떻게 되는데? 둘이 만나면? 알파와 베타가 붙어버리면? 그게 중근 아닌가? 이렇게 와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와도 같은 상황 아닐까? 근데 우리가 이 둘이 붙어버린 상황을 보고 접선을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꼭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상황 아니겠어? 그치? 이렇게 그냥 이해가 바탕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엄밀한 증명은 나중에 미분 배운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말이야 대놓고 나중에 미적분 1에 가잖아. 그럼 거기 대놓고 문제공으로 있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접선이라는 얘기가 거기 가면 또 있다고. 이게 우리한테 충분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 그치? 안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학교 내신 시험이 어때? 온갖 것도 무슨 시간 안에 못 풀 문제들 죄다 때려박아 놓고 와서 시간에 풀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정말 누가 암기를 잘하냐의 싸움인데 암기를 정말 많이 하려면은 정말 많이 암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통 IQ가 좋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지. 그럴 경우에 뭐 수학머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통은 IQ가 높은 경우에 암기도 더 잘한다고. 그러면 그냥 IQ 높은 사람이 그냥 쉽게 쉽게 공부해서 점수 따고 아닌 사람 점수를 못 따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수학을 잘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하면 됐던 사람들이야. 네, 자연스럽게 일단 자기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 난 수학 못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래요? 응. 대부분 똑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 하면 되지. 안 하니까 뭐야. 안 하니까 못하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나도 물론 동의는 해. 안 하니까 못한 거 맞아. 근데 우리 재능에 따라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니네가 그냥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에는 사실 가르치는 방식이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아. 그냥 하면 되지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안 해서 그런 거라는 이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시켜볼까? 어쩌면 열심히 하면 프로 선수 될 수 있지. 넌 열심히 해 못해.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렇잖아.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 또 가끔 나는 운동도 잘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걔가 그럼 그림도 잘 그릴까? 음악도 잘할까? 근데 놀랍게도 그걸 정말 다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아마 성격이 나빴을 거야. 네, 아무튼 대부분은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타고난 것과 별개로 다 잘하자고. 이거 어차피 의무교가 아니야? 그치? 모든 사람한테,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한테 자, 이걸 바탕으로 사고력을 키워봐라라고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뭔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식들을 세우고 정리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다? 계속 강조했지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한 식 세우기로 위정계수의 개수를 줄인 다음에 가능한 연립방정식 풀이를 지양해야 된다. 물론 안 되면 그냥 때려박고 풀면 돼. 근데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때려박았으니까 어떻게 풀면 좋겠냐고 물어보든가 스스로 찾아보든가 이런 활동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 풀이를 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거밖에 안 떠오르면 그걸 하는 거야 그냥. 일단 빠르게 마치고 고민은 그 다음에 해. 이 풀이를 막 찾고 있지 말고 일단은 먼저 떠오른 풀이를 써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찾아보든 질문을 하든 아니면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거 노트 줬으니까 이걸 보면서 다시 점검을 해보든 그건 상관없어. 근데 처음 풀 때부터 보면서 풀지 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풀어. 그 다음에 배운 게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보면서 풀어도 돼.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여기 내용이 적진 않은데 가능하면은
어떤 상황인지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돼. 내가 무슨 상황인지 딱 보이면은 이걸 시그세우면 되거든? 근데 보통 이 상황이 잘 안 보인다고 아까 조건들이 얘기해줬지만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아. 그러면은 우린 뭘 봐야 되냐? 아, 이런 상황이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아니면은 이거구나. 아니면은 뭐야? 이거구나. 아니면은 아예 뭐가 떠 있구나. 뭔가들이 보여야지 여기서부터 보통 이미지로 파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걸 말로 정보로 이제 다 정리를 해놨지만 나도 문제를 풀 때 그 데이터 처리 과정이 단순하게 저 식을 다 외우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식을 세우겠다는 그 다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을 때는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대강 그려보고 그 다음 파악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 나는 공통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2차 함수야. 그 중에서도 2차 함수의 대칭성이지. 이 성질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접근해야 돼. 근데 너무 당연한 2차 함수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단어냐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할 거야. 왜냐면 다항식의 어떤 여러 가지 식을 세우는 방식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 진짜 고난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2차 함수를 제외하고 나면은 정말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고 얘기하면은 바로 나머지 정리하는 거지. 그냥 나머지 정리 단원이 있는 문제를 풀 줄 아냐 모르냐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한 다양한 식 세우기를 할 수 있냐 없냐에서 나눌 거라고.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